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한 그날,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진 겁니다. 뉴스를 통해 전해지던 이야기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이었습니다. 군이 국회에 들어가고 선관위가 통제되고 계엄령이 발령됐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 국회로 들어가려던 의원들, 그리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이제 우리는 헌법이 남겨둔 다음 절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은 말합니다. 대통령이 고리되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치적 혼란, 나랑 무슨 상관이지? 누가 되든 내 삶이 달라지긴 할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조건들, 즉 연금, 의료비, 세금, 부동산, 자녀 교육 모두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한가운데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바로 중년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조기 대선에 앞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정과 준비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혼란을 지나 다시 시작되는 민주주의, 이번엔 당신이 중심입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파면당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다시 한번 헌법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은 겁니다. 헌재의 판단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전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헌법은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위기 상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대립, 국회 내 갈등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야당의 입법 강행, 예산 삭감 등을 국정이 마비될 위기라고 봤고 국민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군대를 동원해 정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 군경찰의 국회 진입입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병력을 투입해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일부 군인은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 심지어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몇몇은 아예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고 담장을 넘어서 들어간 의원도 있었습니다. 헌재는 이를 헌법기관의 권한을 무력으로 제약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병력 투입입니다. 군 병력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당직자의 휴대전화도 압수됐습니다. 헌재는 이 행위가 영장 없이 이뤄진 불법 압수수색이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권한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주요 인물의 위치를 확인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 점에 대해 사법부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모든 행위를 종합해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선관위, 사법부,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동시에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태가 더 큰 충돌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평화로운 저항과 군경의 자제 덕분이었다. 헌재의 판단은 법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정치적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국민이 직접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말합니다. 대통령이 고리되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이제 그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잠시 접고 다음 대통령을 선택할 준비를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헌법 제68조 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고리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파면이 결정된 날은 4월 4일.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화요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정치권과 선거 전문가들도 이 날짜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5월 9일에 열린 선거는 장미 대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하나의 장미 대선이 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은 단순히 60일 안에 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선거법상 선거일은 50일 전에 공식 공고해야 하고 사전투표일과 주말, 휴일 등을 피해 설정해야 합니다. 그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가장 무리가 없고 국민 참여율도 높일 수 있는 날이 6월 3일 화요일입니다. 정식 후보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는 5월 30일 금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대선에 출마하려는 광역단체장이나 공직자들은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여러 정치인의 출마 여부도 그때쯤 윤곽이 드러나겠죠. 4월 14일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일 공고, 5월 4일 현직 단체장 사퇴 마감, 5월 1011일 후보자 등록, 5월 12일 6월 2일 공식 선거운동, 5월 3031일 사전투표, 6월 3일 유력 제22대 대통령 선거일.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이 일상, 뉴스 속에 나오는 정치와는 멀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연금, 건강보험, 자녀 교육, 집값, 세금, 이 모든 것들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된 유권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년 세대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의 결정은 앞으로 5년간 당신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은 정보와 생각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곧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정치 같은 건 나랑 상관없어.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왔으니까. 이 말 많은 중년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치는 언제나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IMF 때 퇴직했던 기업, 부동산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더 멀어졌던 날들, 자녀 입시 제도가 매번 바뀔 때마다 느꼈던 혼란. 이 모든 건 정치의 결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20대의 투표율은 60%대였지만 50대 이상은 80% 가까운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중년층은 언제나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소리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지지하든 중요한 건 당신의 삶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후 준비가 가장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국민연금 개편, 건강보험 부담, 퇴직 이후 세금 체계까지 정치의 결정은 곧 우리 중년의 미래 재정표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률, 입시제도, 청년주거 지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도 지금 우리가 뽑는 대통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명의 유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이자 가장이며 한 세대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연결고리입니다. 지금 중년이 투표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세대의 문제를 대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중요합니다. 정치 이야기가 어렵더라도 복잡한 뉴스가 부담스러워도 내가 가진 한 표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야 할 시간입니다. 정치가 나랑 무슨 상관이지? 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세상을 선택하고 싶은가? 이 질문을 함께 던져봐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상황을 알았고 왜 이 선거가 중요한지도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건 복잡한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한 표를 더 정확하게, 더 쉽게 행사하기 위한 4단계 실천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서 투표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입력하면 투표소 위치, 사전투표소 정보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번엔 사전투표를 할 수도 있고 6월 3일 예상의 본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미리 선택하세요. 두 번째는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에게 사전투표 날짜나 대선일을 알려주세요.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디서 하지? 언제야? 이런 질문을 받는 순간 당신이 이 시대의 정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후보 정보를 미리 살펴보는 것입니다. 누가 나왔는지,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요즘은 유튜브나 요약 카드 뉴스, 심지어 AI가 정리해주는 서비스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지지하든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후회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투표 후 인증샷, 가족과 함께 투표간 사진, 이런 걸 SNS나 단톡방에 올려보세요. 이런 거 부담스러운데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사진 한 장 덕분에 투표하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당신이 참여할수록 이 나라의 방향이 바뀝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 바뀐다고? 하지만 바뀝니다. 당신이 움직이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고 회사와 현실을 버텼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조용히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에 다시 한 장의 종이가 주어집니다. 바로 투표용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종이 한 장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선택을 통해 나라를 바꿔온 경험이 있습니다. 1987년, 1997년, 2016년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는 오늘 투표하러 간다는 작고 단순한 행동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신이 정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뉴스가 복잡하고 말들이 헛헛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선택이 당신 가족의 내일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파면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유권자의 시작입니다. 이번엔 우리 중년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변화의 방향을 선택합시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선택에 작은 방향을 줄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 동네 중년회관에서는 중년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해두시면 잊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선택으로 가보시죠.